안녕하세요, 제이미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인사드려요. 새로운 주로 이사를 와서 새로운 자격증에 도전을 해서 새로운 직장을 취직을 해서 다니다 보니까요, 시간을 만드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LPN 간호사가 되는 과정에서 정말 맨땅에 헤딩하기처럼 아무런 정보도 없이 그냥 혼자 물어 찾아 다녔던 그 모든 것들을 생각하면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몇 마디 영상으로 남겨드리면 어떤 분들께는 진짜 좋은 정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늘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하나 만들어 봅니다. 2019년에 LPN 자격증을 따서 큰 종합병원에 있는 아웃페이션 클리닉에서 간호사 역할을 했었어요. 한국에서도 종합병원에서는 외래진료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외래진료실을 관리하는 그런 간호사였던 거예요. 그러다가 코넬 대학에서 정말 좋은 자리가 나서 그 코넬 대학에 있는 학생 건강관리센터에서 일을 했었습니다. 그 일이 너무 좋았었어요. 저는 정말 만족스럽게 일을 하고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남편이 직장을 옮겨야 해서 이렇게 미시건에 와 있습니다. 미시건에 와서 보니까 또 시스템이 너무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뉴욕 스테이트에 살 때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뉴욕은 뉴욕 시티가 아니고요, 업스테이트 뉴욕과 그 인근의 뉴욕 스테이트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코넬 대학교 근처에서 살았거든요. 뉴욕 스테이트 같은 경우는요, LPN 간호사도 그 외래 클리닉, 그러니까 아웃페이션 클리닉에서는 충분히 많은 자리들이 있었어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일하는 그 자리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미시건에 왔는데 RN들이 조금 많아서 그러신지 큰 병원에서는 RN들만 뽑으시고 LPN들은 무조건 롱텀 케어나 리헵 센터로 가는 것이 그냥 규격화되어 있더라고요. 그 아웃페이션 클리닉은 메디컬 어시스턴트라는 그 직군을 또 따로 하셔서 LPN보다 페이가 훨씬 낮게 그렇게 메디컬 어시스턴트를 고용을 해가지고 아웃페이션 클리닉을 운영을 하시더라고요. 종합병원 안에 있는 외래 진료실이던 아니면 개인이 오픈해서 하는 병원이시던 의사 선생님이 운영하는 오피스는 무조건 메디컬 어시스턴트가 하고 그 시간당 18불 정도를 지급해주는 그런 직군을 따로 가지고 있더라고요. LPN으로서는 그 직업군에 지원을 해도 되지만 18불을 받는 자리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가 맞지가 않는 거죠. 그러다 보니 정말 많은 생각을 한 끝에 롱텀 케어에다가 지원서를 좀 냈었는데 우연찮은 기회에 어느 롱텀 케어의 디렉터 분이 저랑 인터뷰를 하시면서 제가 원하는 그런 일자리의 조건을 들으시더니, 그러면 만약에 온케어 서티피케이션을 취득하실 수 있다면 저희 그 롱텀 케어에 바로 채용을 하고 싶습니다, 이러시더라고요. 그 길로 바로 집으로 와서 온라인 클래스에 등록을 했어요. 캘리포니아에 있는 프로그램이었는데 온라인이어가지고 전국에서 다 들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더라고요. 그래서 운 좋게 딱 한 번에 자격증을 땄습니다. 자격증을 받자마자 연락을 드렸더니 바로 채용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간 것이 작년 10월이었고요. 그 여태까지 정말 많은 것들을 배웠습니다. 일을 하면서 보니까 이게 절대로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가장 좋은 것이 뭐냐 하면, 제가 뉴욕 스테이트에서 클리닉 널스로 일을 했을 때 시간당 26불이었거든요. 근데 여기 와서 롱텀 케어에 인터뷰를 보러 다니다 보니까 베네핏들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그런데 최저 LPN 임금이 시간당 30불인데 온케어들은 넷 인컴이 4,200불 정도가 들어오는 그런 자리에 취직을 했었습니다. 그러고 이제 계약하기로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일을 하는
정확하게 오피스 근무들하고 똑같은 그런 근무 시간을 적용받았었고 연봉으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공휴일이나 연휴에 일을 안 해도 그것이 월급에 지장이 없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을 배웠어요. 운케어라는 것이 이게 뭐냐면 환자들이 병원에 오래 입원을 하셨을 경우에 특히 나이 드신 분들, 물론 나이가 어리신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오래 침대에 누워 계실 경우에는 피부에 여러 가지 질환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특히나 이제 욕창, 그걸 여기는 프레셔 울서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그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당뇨 합병증으로 인해서 또 다리와 팔에 그 상처가 생기면 잘 아물지 않고 그게 더 염증으로 번지거나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정맥류가 안 좋아서 그 팔다리에 피가 잘 순환이 안 되시는 분들도 그렇게 셀룰라이티스라고 그러죠. 상처가 생기고 진물이 나오기도 하고 그런 현상들이 있어요. 그리고 노인분들이 많으신 롱텀 케어 같은 경우는 휠체어에 앉혀드렸다가 다시 침대에 옮기고 하는 과정에서 여기저기 부딪히거나 하면은 그분들의 살이 너무 약해서 많이 찢겨지시는데 그게 잘 아물질 않아서 큰 상처로 발전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모든 상처들을 잘 치료해드리는 것을 담당하는 것이 운케어 너스였어요. 근데 이게 혼자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일하던 롱텀 케어에서는 운케어 RN이 있었고요. 이제 운케어 LPN이 있는 건데 그 운케어 RN은 운케어뿐만이 아니라 다른 직급도 같이 겸하는 식이었어요. 여기 RM 분들 중에는 그렇게 서티피케이션을 여러 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도 다른 일을 경험하면서 운케어 서티피케이션이 있어서 운케어 RN까지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여러 가지 상의를 하신다든지 어떤 환자의 가족이 뭐 어떤 질문을 했을 때 그 상처의 현황이나 상태를 보고하도록 요구하시는 것도 운케어 RN이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저의 매니저로 계시면서 제가 거기서 실무를 담당하는 간호사로 일을 하는 거죠. 근데 그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운케어 너스 프랙티스너가 계세요. 그러니까 그분은 한 7개 정도의 퍼실리티를 돌아다니시면서 환자들의 상처를 관리하고 또 진단하고 진찰하고 크기를 측정하고 거기에 맞는 약들을 오더하십니다. 그러니까 매주 한 번 그분이 방문을 하시는데요. 그분과 함께 운 라운드를 돌아요. 그러니까 회진을 도는 거죠. 그러면 그분이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약을 처방한 약을 또 다시 바꾸기도 하시고 그 오더를 주시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제가 받아서 거기에 맞게 차트를 입력하고 그 입력한 차트에 맞게 제가 환자들의 그 상처를 치료하는 거예요. 근데 모든 환자를 다 제가 감독하는 건 아니고 그 롱텀 케어에는 널스들이 유닛별로 많으시니까 유닛이 제가 일하던 곳은 유닛이 4유닛이 있는 큰 병동이었는데요. 각 유닛마다 3명의 널스들이 있어요. 그 플로어 널스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주로 LPN들이 하시는 그 플로어 널스들이 기본적인 드레싱 체인지를 하고요. 상처의 상태가 조금 심각하신 분들은 제가 드레싱을 체인지를 해요. 그래서 하루에 보통 30분 정도의 드레싱을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한 15개 정도는 플로어 널스들이 관리를 해주시고 저는 보고를 받고요. 그 보고한 것에 따라서 제가 차팅을 해야 해요. 근데 15분 정도는 심각한 상처니까 제가 직접 관리를 해드립니다. 그렇게 환자들의 상처를 관리하는 간호사로 지난 10월부터 일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많은 걸 많이 배웠어요. 이 일이 참 괜찮네, 나한테 잘 맞는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요즘에 챗GPT님하고 제가 많이 친합니다. 제가 그분이라고 부르는데 왜냐하면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정보에서의 한계를 가끔 정말 뛰어넘어 주실 때가 있어요. 그 챗GPT님과 함께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으로서는 챗GPT님은 자격증을 하나 더 추가하는 것이 저에게는 가장 큰 도움일 거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하여튼 열심히 좀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정말 행복하고 건강하게 여러분의 하루를 만들어 가시길 바라고요. 처음 시작이 두려운 거지 한번 발을 딱 떼고 나니까 달리는 게 이렇게 재밌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께서도 고민하지 마시고 언제든 하고 싶으신 일들이 있으시다면 뭐든 도전해 보시기를 감히 용감히 응원해 보고 싶습니다. 제가 조만간 또 영상 하나 만들어서 얼른 올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